컴퓨터 조립이나 컴퓨터를 이제 뜯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이 컴퓨터라고 해볼게요. 컴퓨터에 메인보드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쯤에 이제 펜 같은 거 보이고요. 뭐 선풍기 펜 같은 거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조그마한 칩이 있습니다. 자, 얘가 컴퓨터에서는 연산 담당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칩이 이제 연산 담당을 하는데, 그리고 얘가 이제 처리 담당합니다. 하드디스크가. 근데 여기 보면 램이라고 하죠. 램. 이게 게임이 느리면 뭐 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대체 얘를 왜 써야 될까요? 자, 하드디스크 단위 기가바이트고요. 램도 단위가 기가바이트입니다. 이 하드디스크도 램도 저장 장치예요. 자, 우리가 뭐 배그를 깔거나 롤을 깔거나 운영체제 같은 거를 깔면 전부 이 다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램은 처리 장치가 아니에요.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연산은 이 칩, 이거 있죠? CPU에서 처리를 합니다. 램이 뭔가 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요새는 뭐 GPU라고 해서 일부 수학적인 연산은 그래픽 카드가 담당합니다. 근데 그거는 논외라고 치고, 그러면 대체 이 램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또한 이 램 같은 경우는 하드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용량도 적은데 비싸요. 근데 왜 있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드디스크에 운영체제도 설치하고 뭐 롤 설치하고 또 배그 설치한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잘 보면 이 배그도 잘 보시면 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뭐 동영상 파일 같은 어떤 데이터 파일 같은 게 이제 뭐 리소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아마 C++ 그런 걸 짰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짠 로직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이제 배그를 설치한다는 것은 보통 용량이 이제 몇백 메가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이미지 그런 거죠. 캐릭터 스킨, 동영상, 사운드 이런 게 용량이 되게 큽니다. 그거 말고 이제 핵심적인 로직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그를 클릭해서 딱 키면은, 예를 들어 배그가 한 500메가짜리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500메가가 다 이 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배틀그라운드를 이루고 있는 이 로직 부분만 램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왜 램에 올릴까요? 자, 이 로직을 보면은 뭐 함수나 변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이 함수랑 변수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일단 변수가 살아갈 저장 공간이 필요하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팀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팀이 이제 게임 개발 팀인데, 자, 여기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그리고 6명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6명. 자, 여기서 이 5명은
게임 디자이너 겸 기획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얘 혼자만 게임 개발자예요. 근데 프로그래머인데 만약에 게임 이미지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스토리 쓰고 뭐 심의 준수나 그런 거 체크하고 그 다음 기획 잡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게임 개발자를 제외한 이 5명 있죠? 이 5명의 사람들이 게임 하나를 온전히 기획해내고 이런 이미지 만들고 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해볼게요. 얘네들이 이렇게. 근데 이 개발자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하나씩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팀이 1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다시 이 5명은요 막 기획하고 이미지 만들고 동영상 제작하고 이런 게 다 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근데 얘는 혼자서 하루에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한 개씩. 그러면 1년을 가정했다 치면은 1년 안에 이 팀에선 과연 몇 개의 게임이 나올까요? 한 개죠, 한 개. 그러니까 이 개발자가 하루에 하나씩 만들면 365개가 되지만 나머지가 못 받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개발자는 지금 데이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미지를 가져다 줘야, 뭐 스토리를 가져다 줘야 그런 거를 이제 줘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엄청난 능력을, 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얘네들이 못 받쳐줘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발자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뭐 일을 한 500배 잘한다고 쳐도 이 팀은 결국엔 1년에 게임을 한 개밖에 못 만듭니다. 이거랑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임의로 그냥 설정을 해볼게요. 임의로. 자, 여기서 얘랑 얘 있죠? 이 하드디스크랑 CPU의 일 처리 속도는 거의 몇백만 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100을 딱 켰어요. 그럼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CPU가 어떤 요청을 합니다. 얘가 어떤 요청을 해요. 얘한테 야, 여기 있는 데이터 좀 갖고 와봐 하면서 그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하드디스크가 데이터를 언제 준다? 거의 한 2년 후에 갖다 주는 거예요. 초당 몇천 번의 연산을 해도 모자라는데 2년 후? 자, 이 CPU 입장을 해볼게요. 얘가 사람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얘인데 여러분 체감상 여러분 부하 직원한테 어떤 데이터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 부하 직원이 데이터를 한 2년 뒤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걔랑 일 못하겠죠?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빠른 이 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램 같은 경우는 뭐냐? 저장 용량은 하드디스크가 훨씬 큽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 하드디스크의 장점은 컴퓨터를 꺼도 데이터가 유지가 돼요. 램은 컴퓨터 끄면 데이터 다 날아갑니다. 대신에 하드보다 훨씬 빨라요. 어림잡아 한 10만 배 빠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이용할 거냐? 자, 이게 배그예요, 지금. 얘가 그리고 한 500메가쯤 돼요. 그러면 500메가의 대부분은 이미지 파일이나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걸 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게임 보면은 로딩이라고 뭐 뜨는 거 있죠?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이 로직만.
프로그램을 딱 키면 이 로직 부분만 여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배기를 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핵심 부분이 램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 CPU가 이제 얘한테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 거죠. 얘가 아니라 램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여기에 올려서 얘랑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의문. 왜 하드디스크 속도를 안 올릴까요? 애초에 얘 속도를 올려버리면 램 필요 없잖아요. 얘 빨라지면. 그리고 실제로도 하드디스크 속도가 엄청 빠르면 램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그럼 아무도 컴퓨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구조를 사용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만약에 500메가인데 배그를 돌리다 보면 램을 더 많이 사용하겠죠? 왜 그럴까요? 자, 변수에 어떤 값을 넣고 객체를 만들고 이게 다 뭐다? 메모리 용량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순수 이제 용량이 500메가밖에 안 되는데 배기가 돌아갈 때는 1기가가 사용될 수도 있고 2기가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 간단하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어떤 운영체제를 돌리는데 한 2기가는 필요해요. 이제 운영체제 돌리는데 2기가. 그 다음 뭐 배그 키고 뭐 브라우저 키고 음악 키고 뭐 하면은 얘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겠죠.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됐다? 옛날에는 이제 파란 화면이 켜지면서 컴퓨터 다운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새 운영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조금 더 영리하게 작동을 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고시원이 있습니다. 고시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 고시원이 4평이라고 했을 때 이 4평짜리 고시원에 6명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어떤 일가족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고시원을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든 생활을 해야 돼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6명이 동시에 못 들어가요. 그럼 못 살아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자, 어차피 사람들이 계속 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3교대로 자는 거죠. 3교대로. 조금 빡세긴 하지만 그러면 뭐가 안 된다? 2명이 자고 있을 때는 얘는 못 들어가고 또 얘 다른 2명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얘가 못 들어가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많이 키면 어떻게 된다? 원래는 램의 가용 부분을 넘어서서 안 돼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동시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켰어요. 그럼 운영체제가 자, 일단은 자, 운영체제가 자, 얘가 램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램 그리고 얘가 하드디스크. 자, 이 하드디스크에 이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있고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시간을 둬서
뭐 얘한테는 5초 주고 그 다음 5초에는 얘한테 주고 그 다음 5초는 얘한테 주고 그 다음 5초는 얘한테 주고 그리고 얘네는 그러면 5초당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얘 5초 들어갔다 빠지고 얘 5초 들어갔다 빠지고 그 다음 5초 들어갔다 빠지고 그 다음 5초 들어갔다 빠지고 실제 처리할 때는 이 간격은 훨씬 작겠죠? 이거를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실행이 되는 거라 우리 눈에는 얘네들이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렇다면 이 램을 키우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될까요? 자, 잘 보세요. 고시원에도 사람 6명이 살 수 있고 이 넓은 방에도 사람 6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방이라고 해서 뭐가 좋죠? 그쵸, 일단 쾌적해지겠죠. 얘네들이 더 이상 왔다 갔다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효율적인 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더 빨라지고 뭐 실제로 속도가 더 빨라지기보다는 같은 말이긴 한데 비효율적인 걸 제거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램을 늘리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 왜 그러죠? 이런 궁상맞은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왔다 갔다 이런 걸.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현대 컴퓨터 구조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거의 여기 하드디스크 있고 그리고 얘는 용량이 제일 크고 느립니다. 그 다음 뭐 있냐? 이 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조그맣게 CPU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거를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L3 캐시 메모리가 있고 CPU는 좀 구분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 L3 캐시 메모리가 있고 L2 캐시 메모리가 있고 L1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런 건 왜 둘까요? 이런 거. 자, 잘 보세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걸 실행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 로직을 여기다 올리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이 CPU랑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램과 CPU의 속도 차이도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운영체제가 잘 감시하고 있다가 잘 보니까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 데이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체제가 딱 판단하는 거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네 해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여기 있던 데이터를 여기로 옮깁니다. 여기로 많이 왔다 갔다 하네 이래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여기다 넣자 얘만. 그럼 뭐다? CPU가 데이터 찾을 때 여기로 가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그 다음 이 와중에도 더 많이 찾는 게 있어요. 더 많이 찾는 거. 그럼 어디다 두냐? 얘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여기다. 또 와중에 또 더 많이 찾는 거. 그런 건 여기다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갈수록 여기로 갈수록
속도는 아득히 빨라지고 저장 용량은 아득히 적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왜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 이름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뭐 연산할 필요 없이 0.1초 만에 대답할 수 있죠? 뭐 그런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는 CPU가 정말 초고속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근데 이런 것까지 사실 몰라도 되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램을 우리가 왜 배웠을까요? 또 제가 이런 설명을 왜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 변수 만들고 함수 만들고 뭐 구조체 만들고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쵸. 이 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램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까요? 여유롭게 써야 될까요? 자, 여러분 뭐 컴퓨터가 느려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램 같은 경우는 용량이 작은데 사람들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당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시언어, 포인터나 뭐 그런 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네, 됐습니다.